2장.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영상은 어디로 가야 할까의 두 번째 이야기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지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초등 4학년 사회 과목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5학년 미술 과목 시각 이미지로 소통하기, 6학년 실과 과목 생활과 혁신 단원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중등 국어 과목 정보 전달 단원과도 연계된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는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직사각형의 네모난 종이 위에 6개의 대륙과 5개의 바다가 그려진 세계 지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가 정말 실제 모습일까요? 궁금하다. 동그란 귤의 껍질은 네모 반듯하게 깔 수 없는 것처럼 둥근 모양의 지구도 아무리 애를 써도 평평히 펼쳐질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평한 세계 지도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은 왜 실제와 다른 지도를 만든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를 한눈에 보고 싶어. 네덜란드의 지리학자 메르카토르는 지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지구와 아주 닮은 모양의 지구본을 만들었죠. 사람들은 메르카토르가 만들어낸 지구본의 정확성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했죠. 그리고 메르카토르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한눈에 그리고 쉽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평면 세계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르카토르는 둥근 지구에서 아메리카 지역을 잘라내고 떨어진 부분을 이어서 가로를 길게 늘리고 지도를 위아래로 당겨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도는 실제 모습과 조금 달라졌는데요. 저위도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고위도는 땅의 면적이 부풀려지면서 유럽, 러시아, 북아메리카 대륙이 과장되어 나타난답니다. 위도가 무엇이냐고요? 위도는 지구를 반으로 정확하게 나눈 선, 적도를 0도로 해서 북극과 남극까지를 각각 90도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위도를 같은 각도끼리 연결하면 위선이 됩니다. 지도 위에는 위도 말고도 경도가 있는데요. 경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각각 180도로 나누는데요. 경도 역시 같은 각도끼리 연결하면 경선이 된답니다. 경선과 위선을 이용하면 지구 어느 곳이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은 북위 40도, 서경 37도에 있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북위 37도, 동경 126도에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메르카토르의 평면 세계 지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 정확하더라도 좀 더 쉽고 보기 편한 지도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찾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노선도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의 대표랍니다. 단순할수록 쉬워지는 노선도. 1930년 무렵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는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노선도 앞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참 고민해야 했죠. 해리백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해리백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 회로도를 이용하면 지하철 노선도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전기 회로도는 전기 제품 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길을 종이 위에 표시한 그림인데요. 해리백은 전기 회로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전기의 흐름은 단순하게 전진과 멈춤으로 표시된다는 것이 떠오른 거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 있는지, 산이나 강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가 아닌 더 전진할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만 알 수 있으면 충분했죠. 백은 땅 위의 모습은 무시한 채 각 노선을 최대한 단순화시켰고 각 노선의 색을 달리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의 이름이 잘 보이도록 만들었죠. 해리백의 지하철 노선도가 사용된 후 런던의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하철에는 베개의 디자인을 본뜬 노선도가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은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지기보다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지팡이 지도에는 섬의 모습과 돌의 색, 그리고 섬 안의 늪, 깊이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의 원주민들은 야자줄기와 조가비를 이용해 바닷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남태평양 섬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도시를 연결해주는 도로만을 표시한 포이팅거 지도를 제작했죠. 이처럼 지도에는 모든 건물과 정보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행정지도, 교통도, 산업도, 인구 분포도 등 다양한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약속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도 위에 있는 숫자 4랑 똑같이 생긴 그림이 보이나요? 이건 방위라고 하는데요. 지도에서 동서남북의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데요. 숫자 4의 꼭대기는 북쪽, 왼쪽은 서쪽을 나타냅니다. 방위는 다양한 모양으로 표시되는데요. 모양은 달라도 뾰족한 꼭대기가 북쪽이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답니다. 정말? 지도 위에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은 사물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기호입니다. 기호는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 정해지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호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는 본다고도 하지만 읽는다고 표현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산을 간단하게 표시할 때는 검은 셈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산이 높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과 색으로 높이를 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등고선이라 하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어진 선이 여러 개 있죠? 이어진 선 하나는 같은 높이를 뜻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이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갈 거예요. 등고선에서 같은 높이를 나타내는 선 안쪽은 같은 색으로 칠합니다. 사람들이 등고선의 색을 보고 땅의 높낮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산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간격이 넓으면 산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뜻이죠. 등고선과 비슷하게 바닷속 지형을 표시한 등심선이 있는데요. 등심선은 바닷속 수심이 같은 깊이의 지점을 연결하여 그린 곡선이랍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등심선을 보며 위험한 지형을 피한답니다. 아주 넓은 세상을 한 장의 지도에 담기 위해서는 세상을 줄여야 합니다. 집에서 슈퍼까지와 슈퍼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슈퍼까지는 가깝게, 슈퍼에서 학교까지는 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을 줄일 때 모두 같은 비율로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서 슈퍼까지와 슈퍼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면 지도에서도 같은 비율로 거리를 줄여서 동일하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비율로 세상을 줄여서 지도에 담고 난 후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지도에 표시한 것을 축적이라고 합니다. 지도에 1대 25,000이라고 축적에 쓰여 있다면 실제 25,000cm, 즉 250m를 지도에서는 1cm로 표현한 겁니다. 많은 세상을 지도에 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거리를 줄여야 하고 축적도 그만큼 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지도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특별한 약속, 기호를 꼭 지키고 알아야겠죠? 자, 오늘은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지도와 지도의 특별한 약속, 기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기호를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아주 특별한 지도가 될 거예요. 그럼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